이제는 소흉계를 한번 익혀보려고 합니다. 자, 아까 우리 대길과 대흉을 했었고요. 소흉은 5개가 있습니다. 천수송, 화택규, 산택손, 뇌산소가, 화수미제 요렇게 5개가 됩니다. 아까 제가 그 4대 단계 전화번호 외우듯이 외우시면 좋다. 329-3947 이렇게 알려드렸던 거 기억나시죠? 이 소흉계도 어떻게 외우면 좋을까 제가 또 고민을 해봅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한번 스토리를 만들어 봤어요. 자, 그렇게 싸우고 천수송이 소송한다는 개라서 싸우는 거거든요. 서로 째려봐도 화택규가 눈 흘겨서 본다는 이제 규자를 쓰기 때문에 그 다음 둘 다 손해야. 손해분다는 산택손이죠. 서로 잘못이 있잖아. 내산소가 작은 잘못이라는 괴죠. 결국은 너네 그렇게 싸우다가 헤어지겠다. 빠빠이 마지막 게 화수미제가 되겠다. 이제 그 얘기를 이렇게 제가 스토리로 알려드렸더니 역시나 우리 선생님들이 선생님 그냥 스토리로 하는 것보다 그냥 외우는 게 빠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셔서 뭐든 편하신 방법으로 공부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하나씩 보죠. 천수송인데요. 끝내 소송까지 가는 건 흉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별명은 제가 소송괴라고 지었습니다. 자, 이웃 혹은 위아래의 관계에서 시비가 벌어진다. 그쵸. 그러니 이제 다툼이 생기겠죠. 투쟁, 소송, 감옥, 구설, 언쟁, 시비, 혼란, 번뇌, 쟁탈 등 여러 가지 혼잡한 일들이 발생하니 언행을 삼가하라. 말 조심하세요. 싸울 수 있으니까. 그런 의미로 쓰는 괴죠.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발전적인 논쟁은 괜찮지만 깎아내리는 논쟁은 흉하다. 끝까지 논쟁으로 소송까지 가는 건 매우 흉하므로 주의해라. 그런 의미가 됩니다. 자, 이제는 화택규인데요. 외면, 이혼, 스파이, 검은 눈, 중상모략 뭐 이렇게 보통 얘기를 하는데 저는 별명을 주도권 싸움괴다. 이렇게 한번 지어봤습니다. 규는 어기다는 의미로 일이 어긋나고 사람들 사이에 마음도 어긋나서 서로 째려본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위에는 불, 아래는 연못이라 불은 올라가고 물은 내려와서 소통이 되지 않는다. 모든 일이 어긋나니 큰 일은 도모하지 말고 양보가 필요하다. 자, 그리고 산택손괴인데요. 손해본다는 의미이긴 하지만 자기 희생, 봉사 이제 요렇게도 보통 좋은 의미로 또 쓰여지기 때문에 별명은 자기 희생괴다. 요렇게 지었습니다. 손해를 본다는 괴, 당장은 손해로 고통스러워도 나중에는 좋게 되니 노력이 필요하다. 산택손 괴의 바로 다음 순서가 이익이 된다는 풍내 입괴거든요. 손해 이후에는 이익이라는 세상의 이치를 그대로 순서에 반영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서계전 했던 거 기억나시죠? 왜 주역이 그 순서대로 나왔는가 공자님이 서계전에서 한 땀 한 땀 다 풀어서 설명했던 거 소개를 했었습니다. 손괴가 나오면 신의를 지키고 검소하고 바르게 살면서 후일을 기약하는 것이 좋다. 자, 당장은 손해봤지만 나중에 어떻게 된다? 대길하게 되고 있죠. 네. 자, 이번에는 내산소가입니다. 작고 가늘게 실리주의, 작은 허물이다. 이런 의미. 뇌산소가계의 별명은 분수를 지켜라 라고 지어봤습니다. 산 위에 벼락이 쳐서 위태로운 형상이다. 모든 일을 조심하면서 해야 하고 과욕을 부리면 안 된다는 의미다. 분수를 지켜라. 작은 일은 할 수 있지만 큰 일은 어렵고 여자에게는 길하고 남자에게는 흉하다. 고생은 많이 하고 공은 적은 흉한 운이 된다. 이렇게 나와 있죠. 자, 이번에는 주역의 마지막 괴 화수미제계입니다. 진리를 말로 다 표현하지 못했다. 뭐 이렇게 써놨는데 미완성괴 저는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모든 효들이 양과 음이 제자리에 있지 않고 위치를 잃어서 성공하기 어렵다. 상계는 화, 하계는 수여서 화는 뜨거운 기운이 올라가 버리고
아래에 있는 수는 차가운 기운이 내려가서 서로 만날 수가 없어서 불통이다. 마치 아까 천지비괴랑 느낌이 비슷하죠. 천지비도 서로 불통이었고 지금도 화수잖아요. 불은 뜨거우니까 위로 올라가고 물은 차가우니 내려가서 서로 만나지를 않네. 그래서 불통이 됩니다. 주역의 마지막 괴로 미완성으로 끝나 또 다른 시작이 될 수 있는 여운을 남기고 끝없는 순환을 의미한다. 이렇게 나와 있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별명으로 외우면 제가 외우기가 쉽다고 얘기했잖아요. 자, 별명을 한번 연결해 보겠습니다. 자, 6번 천수송개 1번부터 5번 중에 몇 번으로 가야 될까요? 숫자를 채팅창에 남겨보시겠습니다. 오, 우리 선생님들 대단하세요. 자, 이번에는 화택규괴입니다. 제가 아까 눈 째려본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라고 했던 거 기억나시죠? 몇 번으로 가야 될까요? 그렇죠. 데이트할 때 주도권 싸움을 하는 약간 그런 의미로. 자, 이번에는 산택손괴입니다. 당장은 손해를 보지만 참고 기다리면 좋은 날 온다는 의미로 괴에 딱 하니 나와 있었죠. 그렇습니다. 자기 희생으로 갑니다. 자, 내산소각에 몇 번으로 가야 될까요? 그쵸, 5번으로 갑니다. 자, 화수미제 주역의 가장 마지막에 있는 이 괴는 우리가 그렇죠, 인생은 미완성이다. 그래서 또다시 시작되는 인생이 끊임없이 순환되는 건 맨 끝에 이 화수미제와 수화기제가 있기 때문이다 라고 했습니다. 자, 이제는 소길계로 넘어갑니다. 자, 소길계는 14개가 있는데요. 요런 괴들이 있습니다. 자, 중천권부터 볼 텐데 여러분 이거 기억나십니까? 제가 육룡이 나르샤귀입니다 하고 소개를 지난 시간에 살짝 했었는데요. 맨 아래에 있는 게 잠룡, 두 번째 현룡, 하늘을 날아다니는 비룡, 그리고 날았으면 내려와야 되는데 자기의 처지를 잊어버리고 더 높이 날고자 노력해서 흉했던 바로 그 용, 항룡이 있었습니다. 초요부터 상요까지 모두 양으로만 구성이 되어 있다. 물질적인 면보다 정신적인 일에 기라고 이를 이루기보다는 준비하는 단계를 나타낸다. 급진적인 진출은 불리하고 노력과 인내로서 꾸준히 나아가야 길하다. 자, 이번에는 풍천소축계인데요. 제가 지난 시간에 요거 제갈량괴라고 설명드렸었나요? 지금 여기 보면 네 번째에 하나, 둘, 셋, 네 번째에 음이 와 있잖아요. 장수 같은 앞으로 뻗어나가는 장수 같은 느낌은 아니고 뒤에서 작전을 짜는 책략가 같은 그런 느낌이 있어서 별명을 제갈량괴다라고 지었습니다. 형통하지만 서로 화합하지 못하면 큰일을 이루지 못한다. 약한 사효의 하나가 5양을 다루려고 하니 많이 힘들어한다. 괴의 별명 제갈량은 이 사효의 책사 자리에서 아래의 양과 오효의 임금을 중간에서 잘 연결해서 원활하게 일이 진행되도록 하는 모습이 닮았기 때문이다. 자, 이번에는 화천대유괴입니다. 이 괴도 요즘 워낙 유명해가지고 천화동인 화천대유. 네. 옛날에는 이렇게 주역 강의를 하면 사람들이 다 이렇게 처음 들어보는데 이렇게 멀뚱멀뚱 하실 때가 많았는데, 예, 장점이라 할 수 있는지 요즘은 이러면서 바로 다들 아시더라고요. 강의하기는 좀 편해진 것 같습니다. 자, 화천대유, 하늘 위에 불이죠. 하늘에 태양이 떠 있는 게 됩니다. 그런데 별명은 제가 여왕개라고 지었습니다. 왜? 자, 여러분 하나, 둘, 셋, 넷, 5번째 이 자리가 이 윗동네에서 가장 실질적인 권한을 지닌 좋은 자리라고 했잖아요. 그 자리에 음이 와 있죠. 여왕님이 계신 겁니다. 왕의 자리에 음이 들어가서 여왕님이라는 의미로 제가 별명을 여왕이라고 지었습니다. 가장 강력한 파워를 지닌 상계의 중자리에 음이 있어서 여왕이 여러 남자 신하를 거느리고 있는 형상이다. 여기 윗동네 딱 가운데 태양이 하늘에 떠서 만물을 비추는 것처럼 모든 것을 이롭게 한다는 의미이며 물질적인 일보다는 정신적인 일에
더 좋다. 그런데 물질을 추구하면 흉하다가 되는 거죠. 하늘의 명예에 순종하고 선한 일을 하는 괴다. 선한 일을 하는 괴인데 말이죠. 자, 이제는 지탱림입니다. 임박함, 적소성대, 호사도래라고 했는데요. 저는 별명을 임용괴라고 지었습니다. 이제까지의 어려움이 차츰 풀려나가고 적극적으로 분발하면 좋은 변동이 오는 운이다. 적극적으로 나서서 일을 해내는 것으로 예전에 새마을 운동을 벌이던 괴다. 보통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분수 이외의 일을 호언장담하거나 남의 감언이설에 속지 않도록 주의해라. 여기 지금 흉 하나 없이 정말 좋은 게 임에도 불구하고 제가 그랬죠? 주역은 좋아도 조심, 나빠도 조심이라고 했습니다. 남의 감언이설에 속지 않도록 조심해라. 좋다고 경거망동하지 말아라. 주역은 항상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자, 이번에는 지뢰 복개입니다. 재림, 재건, 부활, 교화라고 써놨는데요. 별명은 부활괴라고 지어봤습니다. 종자가 땅 속에서 자라서 뚫고 위로 올라오는 형상이다. 아직은 힘이 미미해도 앞으로 성장할 운이다. 과거에 실패했던 일을 다시 하면 성공할 수 있으며 할 일이 생긴다. 아직은 완전히 회복되지 못한 상태이므로 망동하지 말고 앞날을 설계하라 라는 교훈을 주는 괴가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택사남괴인데요. 지난 시간에 제가 요거 알려드리면서 택사남이 인간사 중에 무엇을 다룬 괴라고 했었나요? 채팅창을 보고 있겠습니다. 우리 선생님들이 기억을 하시나? 잠깐만 채팅창을 한번 볼까요? 우리 선생님들. 자, 지금 24분이 계시는 걸로 숫자가 뜨는데요. 자, 택사남이 인간사 중에 무엇을 나타내던 괴였는지 기억하시는 선생님이 계신지. 맞습니다. 소년 소녀의 풋사랑, 첫사랑.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던 거 기억나십니까? 그래서 요쯤에서 잠깐 복습을 해본다면 제가 가족에다가 빗대어서 8개를 설명드렸었는데 자, 이렇게 하나, 양 2개가 있다면 1개밖에 없는 게 중요하다고 했죠. 하나밖에 없는 음이 위에 올라가 있죠. 그 말은 하나, 둘, 세 번째 여자다 라는 소리가 되고 그러다 보니 어린 여자, 소녀가 되고 자, 아래쪽 괴는 음은 2개, 양이 하나죠. 그러면 양 1개를 기준으로 양이 제일 끝에 있죠.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맨 마지막 남자란 얘기가 되니까 소년, 지금 뭐하고 있나요? 소년이 소녀를 업고 있습니다. 그런데 별명은 제가 첫사랑괴 해도 좋을 것을 이제 젊은 남녀의 사랑이다 보니까 불타는 사랑괴다. 이렇게 한번 지어봤습니다. 하경의 첫 번째 괴로서 택의 소녀와 산의 소나무로 젊은 남녀의 만남을 나타내는 형상이다. 형식보다는 실질을 추구하며 마음이 통하는 것이 쉽다. 이성보다는 감성을 우선으로 한다. 하지만 이것도 조심해야 될 때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계약처럼 진짜 이성적으로 해야 되는 어떤 일에 이 괴가 나오면 조심해야 되겠죠. 상대방도 내 마음 같으려니 하다가 나만 온팡 손해보는 계약서를 쓸 수도 있으니까 그럴 때는 좀 이성적으로 해야 되는 일에는 조심할 필요가 있다라는 괴가 됩니다. 자, 이번에는 화지진 괴가 됩니다. 갈수록 발전이라고 써놨는데요. 자, 땅 위에 해가 떴죠. 그래서 별명을 일출괴라고 지었습니다. 땅에서 마치 해가 떠오르는 것 같은 해돋이, 일출의 형상이다. 말 그대로 만사 형통하는 괴라서 날이 새고 해가 뜨니까 활동하여 많은 소득도 얻고 입신출세하는 좋은 괴다. 이제 해가 막 뜨려는 시점이니까 완전히 밝기 전까지는 조심하라. 제가 그랬죠. 좋아도 조심, 나빠도 조심. 이 주역은 항상 경거망동을 조심하라 라고 했습니다. 자, 40번 뇌수의 괴가 됩니다. 봉춘해빙이라 해방, 회복, 새로운 질서다 라고 써놨는데요.
별명은 해빙대라고 지었습니다. 겨울 동안 얼어붙었던 만물이 녹아서 풀리는 걸 의미한다. 그동안 막히고 풀리지 않던 모든 일들이 봄에 얼음이 녹아내리듯 해결이 된다. 일이 생기면 지체하지 말고 빨리 가서 해결해서 더 이상 일이 커지는 것을 막아야 한다. 무사한 일은 절대 금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풍내 익괴가 됩니다. 아까 손해본다는 괴가 있었고 그게 41번 괴였잖아요. 이제는 이익 본다는 괴가 41번 바로 그 다음에 바로 나옵니다. 풍내익, 공공사업, 매사 더함, 이익 달성이라고 났는데요. 별명은 이익괴라고 지었습니다. 모두를 이롭게 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서 홍익인간 같은 느낌의 괴다. 위의 것을 덜어서 아래를 돕는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서 어려움을 겪어도 남에게 도움을 주려고 노력한다. 도울 때 시적절하게 하고 물질적 이익을 바라지 않고 좋은 마음으로 모두에게 도움을 준다는 공적인 느낌으로 해야 한다. 자, 여기 뭐라 그랬죠? 시의 적절하게. 예를 들어 누가 좀 도와줄래? 라고 얘기했는데 도와줄까 말까 한참 갈등하다가 때를 놓치고 뒤늦게 도와주면 안 된다는 의미도 품고 있는 거예요. 자, 이번에는 지풍승괴가 됩니다. 불굴의 노력, 전진 및 상승, 적소성대다 이렇게 해놨는데 저는 별명을 승진괴라고 지었습니다. 예전에 어떤 그 수강생분이 대학원 시험을 앞두고 어떻게 될까요? 하고 괴를 뽑았는데 이 지풍승괴를 뽑았습니다. 자, 대학원에 합격했다면 동그라미, 안 됐을 것이라면 X를 한번 우리 채팅창에 남겨볼까요? 우리 선생님들 주무시지 못하게 수시로 질문으로 깨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당연히 합격하셨습니다. 그것도 우수한 성적으로. 이 지풍승괴가 나오면 뭔가 일이 잘 풀리는 그런 느낌을 받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신랑이 이번에 승진 대상인데 될까요? 막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지풍승괴를 뽑았다.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땅속에서 나무가 자라서 올라가는 것, 하늘을 향해 뻗어 올라가는 나무처럼 작은 것이 모여 점점 크게 성장하는 걸 의미한다. 지금까지 풀리지 않던 일들이 풀리고 새로 일을 계획하고 적극적으로 해나가는 것이 좋다. 자신의 능력 발휘와 윗사람의 도움까지 얻어서 일을 성사할 수 있는 좋은 시기다. 이렇게요. 자, 이번에는 풍산점괴입니다. 풍파는 있으나 전진, 급진난성이라. 뭔 소리냐? 스텝 바이 스텝 괴라고 제가 별명을 지었는데요. 한 단계씩 차분히 나가야지 급하게 뭔가를 하려고 하면 안 된다. 그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산에 나무를 심어 놓은 형상. 점차 나아지고 속도는 느리지만 단계적으로 발전한다. 여러분 어떻게 해요? 단계적으로. 그래서 풍산점괴가 나오면 좋은 길게는 맞지만 뭔가를 급하게 추진할 때는 안 되는 거예요. 네. 과거에 부진했던 일은 풀리기 시작하고 계획을 세워서 점진적으로 실행하고 노력하면 충분히 성공할 수 있다. 자, 이번에는 뇌화풍입니다. 저는 요거를 요렇게 지었어요. 수학계. 이 풍에서 풍년의 느낌을 여러분들이 받으실 수 있잖아요. 지금 당장은 겉으로 모든 것이 풍부하고 좋아 보이지만 앞으로 기울어질 것을 경계해야 한다. 제가 그랬죠? 주역은 좋아도 조심, 나빠도 조심, 경거망동하지 말아라가 핵심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길게임에도 불구하고 안의 내용을 보면 좋다고 까불지 말고 조심하라. 이런 경계 얘기를 꼭 넣어놓습니다. 주역은요. 네. 정신적인 수양은 좋지만 물질적인 면은 재앙을 불러올 수 있으니 조심해라. 일이 많이 생기므로 눈앞에 닥친 일부터 빨리 처리해야 한다. 제가 아까 26번 산천대축계가 나오면 그렇게 일복이 많이 터진다고, 일폭탄이 생긴다고 제 임상에서는 대길게임에도 불구하고 힘들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이 뇌하풍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이 산천대축계하고 이 뇌하풍계는 싫어합니다. 데일리에 나와갖고 뭔가 좋게 풀린다기보다 늘 일폭탄으로 그런 적은 있었어요. 먹을 복이 터져가지고
그날따라 이 사람 저 사람 먹을 걸 엄청 줬던 그런 날도 있긴 있었습니다. 네. 하지만 일폭탄일 때가 저는 더 많았다는 거. 네, 여러분들에게는 뭐로 터질지 네, 궁금하시죠? 궁금하시면 매일 데일리를 하시면 됩니다. 자, 이번에는 풍택중부괴인데요. 자, 여러분 아까요 이렇게 등 돌리고 있었던 괴 기억나십니까? 어떤 거였을까요? 자, 지금은 여기 지금 하나, 둘, 세 번째와 네 번째 음효가 왔는데 아까 제가 등을 돌리고 있는 것 같은 형상이에요 해갖고 맨 위에 상효와 맨 아래 초효가 음효가 되어 있었던 괴가 하나 있었지요. 어떤 괴였을까요? 채팅창을 한번 보겠습니다. 주무실 수 없도록. 이번 문제는 조금 난이도가 있죠. 와, 제가 방금 난이도가 있죠? 라고 했는데 야, 그 말이 무색하게 바로 태풍대가라고. 와, 대단하십니다. 맞습니다. 아까 태풍대가는 반대로 등 돌리고 있는 형상이었다면 지금 풍택중부는 그쵸, 서로 마주보고 있는 그런 형상이 되죠. 그래서 키스가 왜 나왔겠습니까? 서로 입을 마주 대하고 있는 키스라면 좀 그러나 어미새가 아기새에게 먹이를 주는 약간 그런 느낌의 괴가 됩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풍택중부괴가 됐는데요. 별명도 믿음괴라고 지었습니다. 상괴의 어미새가 하괴의 새끼새를 품고 있는 형상이다. 벌레를 잡아서 새끼의 입에 넣어주는 어미새의 모습이다. 삼효와 사효는 여기 음효가 들어가서 위아래로 꽉 찬 사이에 여기가 비어있죠. 겉은 화려하지만 속은 비어서 실속이 없다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현실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성실하게 나아가면 모든 일이 순조롭다. 나와 있죠. 자, 그리고 수화기재괴가 됩니다. 다 이뤘다. 등산 후 정상에 오른다. 그래서 별명을 정상, 성공괴라고 지어봤습니다. 왜냐하면 이 주역의 괴는요. 여기 아래에서부터 요 각각의 효들이 양과 음이 정해져 있거든요. 맨 아래는 양, 그 다음 양음으로 자리가 정해져 있는데 지금 보면 양 자리에 양이 오고 자리에 음이 오고 제대로 모든 6개의 효가 다 되어 있습니다. 양음 이렇게 다 제자리에 있는 게 딱 요 하나밖에 없어요. 수화기재괴 하나밖에 없습니다. 6개의 효들이 모두 양과 음의 제자리에 있는 유일한 괴다. 그래서 성공괴가 되는 거예요. 뜨거운 불의 성질은 위로 올라가고 차가운 물의 성질은 아래로 내려와서 서로 만나고 소통한다. 아까 지금은 수화지만 아까는 화수였죠. 화수일 때는 뜨거운 화가 올라가고 수는 내려갔는데 지금은 수가 위에 있으니까 차가운 물이 아래로 내려오고 밑에 있는 뜨거운 불은 위로 올라가고 서로 소통이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수화기재괴가 나온다면 만사성취를 의미한다. 현재 하고 있는 일이 가장 좋은 일이라는 뜻이기도 하니까 유지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어머, 다 했네요. 자, 그러면 우리 선생님들이 얼마나 잘 공부를 하셨는지 이 속일계의 별명으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천과는 육룡이 나르샤라고 했잖아요. 자, 풍천소축은 어디로 가야 할까요? 자, 여기 지금 단어가 기니까 앞 글자만 따서 여제, 임첫, 일부 중에 골라보시죠. 풍천소축은 어디로 가야 될까요? 한 음절만 채팅창에 남겨보겠습니다. 와, 맞습니다. 아까 제가 그쵸. 사효에 있는 음이 나머지 양들을 이끌어가느라 고생한다 라고 했던 맞습니다. 잘하셨어요. 자, 그렇다면 화천대유괴는 어디로 가야 될까요? 와, 진짜 대단하시네요. 맞습니다. 와, 이걸 한 번 배워갖고 이렇게 딱 아신다고요? 이야, 놀랍습니다. 자, 지택님께는 어디로 가야 될까요? 오, 대단하십니다. 맞습니다. 아까 제가 임용계라고 했었죠. 자, 그렇다면 줄의 복계는
그렇죠. 부활한다는. 아우, 잘하셨어요. 자, 텍사남은 잊어버릴 수가 없죠. 제가 지난 시간에도 알려드렸고, 이번 시간에도 또 알려드리고. 그렇습니다. 첫사랑개가 됩니다. 자, 그렇다면 마지막 화지지는 땅 위로 해가 떠서 올라오니 누가 봐도 그렇죠. 하나밖에 안 남은 일출개가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른쪽으로 가봅니다. 자, 내수에게는 여기도 승수해계 이성릿. 아, 다행입니다. 하나도 겹치는 게 없네요. 자, 앞 글자만 남겨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뇌수에게는 어디로 갈까요? 그렇습니다. 해빙계가 됩니다. 자, 풍내익계는 어디로 갈까요? 그렇죠. 이익괴라고 했습니다. 자, 지풍 승괴는 어디로 가면 좋을까요? 그렇죠. 제가 승진, 합격 이런 거 다 좋다고 했습니다. 자, 풍산, 점괘는 참고로 아까 제가 스텝 바이 스텝이었는데 스텝 바이 스텝 너무 길어가지고 줄였습니다. 한 단어로. 그래서 엄마 아까 계단은 없었는데 이러실까봐. 그래도 낚이지 않으시고 우리 선생님들이 계단이라고 감사합니다. 복 받으실 겁니다. 자, 뇌화풍은 어디로 가면 좋을까요? 그렇습니다. 수학계로 갑니다. 풍년괴라고 이름 짓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면 좀 더 외우기가 좋을 수도 있을 것 같네요. 자, 풍택 중부계는 어디로 가야 될까요? 믿음이냐 성공이냐 그것이 문제로다. 아, 낚이지 않으시는군요. 그렇습니다. 믿음으로 갑니다. 그러면 딱 하나 남은 수화기제가 성공으로 가죠. 모든 양과 음이 제자리에 있는 유일한 괴였습니다. 자, 좋습니다. 자, 이제는 중복괴를 익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에 8괴를 배웠잖아요. 천택, 화례, 풍수, 산지 이렇게 외우시면 좋다고 제가 알려드렸는데 자, 요 8괴가 위아래로 똑같이 중복되면 요런 모양이 되잖아요. 자, 그래서 각각의 이름이 있는데 중천건, 중택태, 중화리 이런 식으로 중자를 붙여서 이름 붙였습니다. 자, 그리고 1번 중천건계, 58번 중택태계 이렇게 각각의 번호도 한번 나타내 봤습니다. 자, 여기를 보시면 중천건계는 길하죠. 그런데 중수감과 중상가는 빨간색 흉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주역에 나오는 이제 괴들 중에 산과 물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어려운 걸 의미를 하는데 마치 이런 느낌인 거죠. 산 넘고 물 건너 첩첩산중 약간 이런 느낌. 그래서 괴에서 산과 물이 들어가면 아 힘들구나. 벌써 여러분들은 중수감이 힘들구나 하는 걸 알고 계시잖아요. 살짝 그런 느낌입니다. 자, 그래서 물이 겹치는 것도 힘들고 산이 겹치는 것도 힘든데 이 산과 물이 들어간 흉계 또 뭐 있나 찾아봤더니 산과 물이 만난 산수 몽계도 있었고요. 물과 산이 만난 수산 건계도 있었고요. 산과 연못이 만난 산택 손계도 있고 연못과 물이 만난 택수 곤계도 있었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주역은 이 세상사를 다 담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 세상의 일이 늘 좋기만 하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아요. 뒤집힙니다. 늘 뒤집힙니다. 반전에 반전을 거듭하는 언제부터인가 제가 이제 드라마를 보면 아 저기서 누가 악역이겠구나 하는 게 보일 때가 있더라고요. 저 사람은 절대 나쁜 사람이 아닐 거야 싶은 사람이 꼭 뒤에 가면 반전 이래갖고 그 사람이 정말 나쁜 악녀로 나올 때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 오징어 게임이라는 거 보셨습니까? 잠깐 한번 현황 조사를 한번 해볼까요? 자, 채팅창에다가 오징어 게임을 봤습니다 하신 분 숫자 5를 한번 남겨보겠습니다. 자, 우리 선생님들이 얼마나 보셨나? 네, 제가 굳이 오징어 게임을 넣어서 주역을 오늘 좀 더 쉽게 설명을 해보고자 갖고 왔는데 잘한 건지 한번. 와, 잠깐만. 이렇게 많이 보신 건가요? 아,
안 보신 분들이 생각보다 많네요. 하나, 둘, 셋. 아, 그렇군요. 아, 어떡하지? 그러면 제가 강의 자료에 본의 아니게 이게 스포가 되는 거 아닌가 살짝 걱정되는데. 이따 그러면 오징어 게임 안 보신 분들은 요 오징어 게임으로 주역 설명할 때 살짝 이렇게 귀를 막으시는 걸로, 이게 스포가 되면 안 되니까. 네. 저 같은 경우에 이거를 1화부터 9화까지 잠도 안 자고 새벽까지 봤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 그렇게 보실 분들을 위해서 스포가 되지 않도록 이따가 오징어 게임으로 제가 주역 설명할 때 귀를 막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보겠습니다. 자, 아까 위아래로 이렇게 중복되는 요거 제가 설명했는데, 요렇게를 묶고, 또 얘와 얘를 묶고, 요렇게 묶고, 요렇게 묶고, 제가 특별한 조합으로 2개씩을 묶어봤습니다. 자, 앞에 있는 요 2개, 제가 왜 묶었을까요? 얘와 얘, 그리고 얘와 얘는 어떤 특성이 있나요? 하고 물어보면 여러분들이 분명 맞추시겠지만, 시간 관계상 제가 그냥 한다면, 잘 보시면 양과 음이 바뀌어 있습니다. 오, 야, 제가 시간 관계상 제가 하겠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공부에 대한 열정으로 그럴 순 없다, 난 맞춰야겠다고 답을 적어주신 선생님 계시네요. 와, 맞습니다. 반대입니다. 양과 음으로 바뀌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른쪽은 어떤 특성이 있는가를 보니, 자, 여러분 여기를 잡고, 자, 투명 셀로판지 같은 데다가 매직으로 요 주역 괴를 딱, 중내진 괴를 딱 그린 다음에 밑에를 잡고 위로 이렇게 훅 뒤집는 겁니다. 자, 투명한 거기 때문에 훅 뒤집으면 요 모양이 되겠죠. 얘도 마찬가지. 아래를 잡고 위로 이렇게 휙 뒤집어서 올리면 요 모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위아래가 완전히 뒤집어져 있습니다. 자, 아까 봤던 요거 음량이 반대로 되어 있는 걸 우리는 배합괴라고 부릅니다. 자, 그리고 훅 뒤집은 것처럼 보여지는 이거를 우리는 도전괴라고 부릅니다. 근데 용어가 도전괴 하니까 마치 그거 같잖아요. 도전! 이런 거 같잖아요. 게임할 때. 그래서 왜 이렇게 기억하시면 어떨까 싶은데요. 왜 교통사고가 나서 차량이 전도돼요. 차량 뒤집혔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뒤집히는 거, 전도를 굳이 뒤집어 갖고 도전괴라고 했구나. 이렇게 기억하시면 좀 안 잊어버리실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괴를 보다 보면 이 도전괴와 부도전괴로 나뉘는데요. 도전괴는 이 본괴를 반대편에서 볼 때 다른 괴로 되는 경우를 말하고요. 부도전괴는 뒤집어도 처음과 똑같은 괴를 말합니다. 자, 부도전괴에는 8개가 있는데요. 이렇게 문자로만 하면 여러분들이 모르실 것 같아서 제가 이미지로 갖고 왔어요. 자, 보세요. 중천공개 여기 잡고 뒤집어도 똑같죠. 변하지 않습니다. 중지공개 마찬가지. 뒤집어도 똑같고, 여기 산내괴도 여기 잡고 훅 뒤집어도 똑같아요. 태풍괴가도 여기 잡고 뒤집어도 똑같고, 중수감도 뒤집어도 똑같고, 중아리도 똑같고, 풍택중부도 똑같고, 뇌산소가도 똑같죠. 그래서 뒤집어서 봐도 똑같아갖고 뒤집히지를 않네. 뒤집어도 똑같으니까 그런 의미로 부도전괴라고 이름을 붙인 거예요. 총 8개의 괴가 있습니다. 자, 착종괴라는 게 있는데요. 위아래 순서를 바꾸는 겁니다. 자, 여러분 놀랍게도 제가 첫 시간에 우리 괴명 찾는 거 알려드릴 때 산, 화, 비 표에서 찾아보시라고 하고, 상괴와 하괴를 바꾸면 어떻게 되나요? 하고 제가 응용 문제 냈던 거 기억나십니까? 그때부터 제가 이미 복선을 깔고 있었죠. 왜? 나중에 착종괴가 나올 거기 때문에. 그쵸? 산, 화, 비였다면 위아래가 바뀌면 화, 산, 려괴가 되는 거죠. 네, 그렇게. 자, 요 착종괴도 용어가 어렵잖아요. 아까 도전괴처럼 이것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싶은데요. 위아래가 바뀌었잖아요. 목적지가 달라지죠. 자, 종착역은 부산역입니다. 보통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종착, 끝이란 얘기잖아요. 끝이 바뀌었으니까
착종 이렇게 기억하시면 어떨까? 네. 어떻게든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길 바라는 마음에서 뒤집어서 종착역을 기억하신다면 조금 더 오래 기억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호괴라는 것도 있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별명을 호빵괴라고 부릅니다. 왜? 여러분, 호빵 사시면 위에 껍데기 벗기고 아래쪽에도 보시면 종이로 뭐 하나 들러붙어 있는 게 있습니다. 그 종이 못 먹잖아요. 그 종이도 벗겨내야 됩니다. 그래서 호괴는 위, 아래 껍데기를 벗깁니다. 그리고 속에 있는 아이들만 모아서 여기 모아서 괴 하나, 여기 모아서 괴 하나 이렇게 만들어지는 게 호괴인데요. 위에 있는 세 개로 상괴, 그리고 아래쪽의 세 개로 하괴를 만드는 겁니다. 어떻게 하는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게 바로 호괴가 되는데요. 개인적으로 위아래 껍데기 벗기는 호빵괴 이렇게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까먹지 않으니까요. 자, 그래서 지난 시간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중천건과 중지고는 방금 전에 제가 설명드렸던 배합계, 도전계, 호계, 착중계를 하게 되면 자, 중천건 같은 경우에 배합계, 양을 바꾸는 것만 모두 양에서 모두 음으로 가는 중지군으로 바뀌고 도전계, 호계, 착중계는 바뀌지 않아요. 다 중천건이 됩니다. 중지군 같은 경우에도 음양을 바꾸는 배합계만 음에서 양으로 바뀌니까 중천건이 되고 나머지 도전계, 호계, 착중계는 바뀌지 않아요. 그래서 부동의 근본, 바뀌지 않는 근본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바뀌지 않는 근본이 되니 아버지와 어머니로 첫 번째와 두 번째 배치를 했던 거죠. 자, 그리고 마지막에 수화기제와 화수미제가 있는데요. 끝없는 순환이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마지막에 있는 화수미제가 완성이 아니라 미완성으로 끝나는 겁니다. 미완성이니 다시 시작을 해야 되겠죠. 수화, 기제로 세상이 계속 순환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수화, 기제계의 배합계, 도전계, 호계, 착종계를 해보면 전부 다 화수미제계가 됩니다. 그리고 화수미제계를 배합계, 도전계, 호계, 착종계를 해보시면 놀랍게도 전부 다 수화, 기제계가 되는 거예요. 서로 왔다 갔다 하는 게 딱 드러나는 거죠. 정말 놀라운 세상의 이치를 담고 있습니다. 자, 아까 요거 배합계, 음양 바꾼다고 했던 거 기억나실 테고 도전계는 훅 뒤집는 거 기억나시죠? 그리고 뒤집어도 변하지 않는 똑같은 부도전계가 8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주역의 궤는요. 도전궤로 짝을 이루어서 그 다음 궤가 배치가 되고 부도전궤 뒤집어도 똑같아 하는 아이들은 어쩔 수 없이 음양을 바꿔서 배합계로 주역에서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거죠. 자, 중천건 뒤집어도 똑같으니까 음양을 바꿔서 배치를 하고 산유이도 마찬가지죠. 뒤집어 봐야 똑같으니까 음양을 바꿔서 배치. 여기 중수감도 마찬가지. 뒤집어도 똑같으니까 음양을 바꿔서 배치. 자, 그리고 수레두는 뒤집으면 그쵸. 요 모양이 되잖아요. 산수몽계가 되죠. 그래서 산수몽. 수천수는 뒤집으면 천수송이 되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 주역궤의 배치는요. 도전계로 배치를 해야 되는데 뒤집어도 뒤집어지지 않는 부도전계는 어쩔 수 없이 음양을 바꿔서 배합계로 배치를 하고 있었습니다. 자, 이 주역계 배치에서 늘 상황이 뒤집히는 이 인간의 삶을 보게 되는 거죠. 주역은 인간사를 다 담고 있는 것이니까요. 우리 이거 지난 시간에 우리 주역계의 순서를 나눴던 그 서계전 알려드렸잖아요. 요거 역경잡설 책에 있다고 말씀드렸고 요거 다 했던 설명이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 주역을 이 궤를 배치할 때 두 가지 측면이 있는데요. 하나는 인과관계, 하나는 상반관계로 볼 수 있습니다. 인과관계는 지난 시간에도 설명했던 그 서계전의 원인과 결과로 이랬으니 이렇게 되는 거지 라고 설명이 다 나와 있었잖아요. 애가 어리고 멍하니까 가르쳐야지. 뭐 이런 것들. 자, 상반관계는 오늘 여러분들이 배우셨던 음양이 바뀌는 배합궤든지 아니면 위아래로 훅 뒤집는
도전되던지 그렇게 주역계의 배치는 원인 결과 그리고 훅 뒤집는 이렇게 배치가 되어 있었습니다. 정말 인간사와 많이 닮았죠. 자, 그래서 드디어 나왔습니다. 오징어 게임 속에 주역 어떻게 들어가 있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시간을 좀 아껴보고자 오늘 일부러 미리 단톡방에 동영상 하나를 보내드렸는데 우리 선생님들 보신 분들은 숫자 3을 한번 남겨볼까요? 채팅창에. 와, 고맙습니다, 선생님들. 감사합니다. 네, 그게 한 5분 넘어가는 동영상인데 이제 그걸 보여드리려고 하면 제가 여기서 또 나갔다가 틀었다가 닫았다가 돌아왔다 그 시간이 걸려서 아끼기 위해서 먼저 보내드렸습니다. 그 안에를 보시면 왜 주역이 6개의 효로 구성되었는지에 대한 의문이 조금 해소가 되실 겁니다. 자, 왜 그랬나 보죠. 자, 그 안에 6단계 법칙에 대한 설명이 나오잖아요. 이 지구상의 모든 사람은 6단계 이내에서 서로 아는 사람으로 연결된다는 참 재미난 법칙인데요. 그래서 우리 주역은 세상사를 담고 있다고 했잖아요. 맨 아래에서부터 딱 6개의 등급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윗동네, 아랫동네 이렇게요. 그래서 윗동네에 천인지, 아랫동네에 천인지 그것도 제가 알려드렸죠. 지난 시간에. 자, 이 오징어 게임. 자, 안 보신 분들은 귀를 막아주세요. 네, 스포하기 싫습니다. 정말 재밌거든요. 네. 자, 요거 오징어 게임을 나무 위키에서 제가 어머머머 흥분해갖고 앞으로 가네요. 나무 위키에서 오징어 게임이라고 이렇게 검색을 했더니 와, 요즘은 정말 정보가 얼마나 잘 되어 있는지 이 모든 걸 여기 다 넣어놨어. 와, 세상에. 자, 이 중에 요게 있더라고요. 이 오징어 게임에 자, 여기 비하인드 컷이 있더라고요. 여기 동영상에 나오는 내용을 제가 캡처해서 봤습니다. 자, 볼게요. 자, 오징어 게임에도 6단계 법칙이 저는 그런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 오징어 게임 안에 6개의 게임이 나오잖아요. 야, 인간사를 담고 있는 이 6단계 법칙이 오징어 게임에도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그리고 그 동영상을 보시면 이 오징어 게임의 미술 감독님이신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오징어 게임은 처음과 끝에 공간이 같아요. 처음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를 했던 바로 그 장소가 가장 마지막 오징어 게임을 하던 그 장소와 같았던 거죠. 뭔 얘기를 한다? 끝없는 순환을. 처음과 끝이 통하니 계속 순환되는 세상이 아닌가 하는 걸 담고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수화기재계는 아까 기란계에서 우리가 벌써 한번 살펴봤고 화수미재계도 흉한계에서 벌써 살펴봤죠. 네, 넘어갑니다. 극과 극은 통한다? 이것도 또한 주역에서 나오는 얘기가 아닌가. 돈이 하나도 없는 사람과 돈이 너무 많은 사람의 공통점이 뭔 줄 아나? 자, 안 보신 분 귀를 막고 눈을 막아주세요. 네. 자, 둘 다 재미가 없다는 거죠. 네. 자, 이 또한 처음과 끝이 통하는 게 아닌가 싶고요. 자, 그리고 주역회에 아직 여러분들이 배우지 않은 평계, 까만 색깔, 길흉이 없는 평계에 택천쾌괴와 천풍구우괴가 있는데요. 잘 보시면 이 양들이 음한 세력, 적폐 세력을 몰아냅니다. 매 힘을 써서 몰아내고 그 다음 괴에서 하필 걔를 또 만나네. 약간 그런 느낌의 괴거든요. 결단을 내려 잘라냈더니 안 좋은 나쁜 짝으로 돌아오더라. 그런데 아직 안 했으니까 요거는 제가 설명드릴게요. 자, 택천쾌괴인데요. 쾌는 결단하다 라는 뜻으로 아래에서 양의 세력이 밀려 올라오고 마지막 남은 음을 제거하는 형상이다. 여기 다 양들이잖아요. 우리 잘해보세, 힘차게 달려가보세 하고 있는데 맨 위에서 약간 그 뒷방 늙은이 같은 약간 그런 느낌의 맨 끝에 이 상류가 방해를 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어떻게 했다? 몰아내는
그런 느낌이 결단을 하는 그게 바로 택천쾌괴가 됩니다. 상효는 마치 불명예스럽게 물러나는 적폐 세력의 느낌이다. 후환이 없도록 결단을 내리되 신중해야 하고 급히 서두르지 말고 여러 번 생각하고 주변의 원망을 듣지 않도록 타인의 의견도 수렴해서 결정을 해야 한다. 결단이나 결정 등 결말을 지을 때다 라고 얘기를 하고 이 천풍구우개는요. 하늘에서 바람이 불어 만물을 진작시키며 다섯 양이 한 음을 만나는 형상이다. 위에는 이 모든 양들이 이 음을 만나는 거죠. 원하지 않는 일에 휘말리는 것을 조심해야 하며 경쟁자가 많아 일을 진행시키기가 어렵다. 그렇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으면 주변이 모두 적이 되니 조심해라. 작은 일은 이루어지나 큰 일은 성사되기 어렵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자, 요 오징어 게임에 깍두기. 그 깍두기의 재조명이라고나 할까요? 끝난 줄 알았더니 깍두기로 부활하는. 마치 결심해서 결단을 내려서 잘라냈더니 돌아오더라. 딱 요 느낌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주역이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인간사를 담고 있습니다. 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 주역 공부를 하다 보면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지금 이 상황이 주역 64궤 중에 어느 궤의 몇 번째 단계인 것 같구나 하는 느낌이 오실 때가 있으실 겁니다. 주역궤를 다 아신다면. 네, 그런 날이 올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런 날이 오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그렇죠. 매일 데일리 숙제를 하시면 됩니다. 그 하루에 궤 몇 개 찾아보는 거 아이고 별것도 아닌데 하시지만 한 달만 쌓이면 여러분들 주역 타로를 정말 다 이해하고 쓰실 수 있습니다. 제가 경험자고요. 그동안 수많은 수강생을 배출하면서 수없이 경험했던 일이기도 합니다. 이제 내일부터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이 드시나요? 그랬다면 성공이죠. 네. 자, 우리 요쯤에서 잠깐 쉬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이 주역 타로 배열법이 뒤에 좀 내용이 있는데 중간에 흐름을 끊으면 또 설명이 애매해서 잠깐 쉬었다가 하도록 할게요.